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변호인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와 맞짱뜨기 115번째 영상으로서 보험회사 의료자문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거나 삭감당했을 때 의료자문 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라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MBC TV에서 보험회사 자문의사의 의료자문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삭감당해야만 했던 보험계약자들의 사연을 다룬 시사매거진 2580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씨가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함과 분함과 진짜 고통 속에 살았는데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윤혁 씨가 보험회사와 기나긴 분쟁을 시작한 건 지난해 3월. 배가 아파 찾아간 대학병원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뒤 보험사에 암 진단금 1,000만 원을 청구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당연히 며칠 안에 보험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윤 씨. 암 진단 씨였으면 암 진단 받았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해요? 하지만 보험사는 윤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보험회사가 암 진단금을 주지 않은 이유는 간단히 말해 윤혁 씨가 암에 걸린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학병원에서 암을 진단받아 수술까지 받았는데 암이 아니라는 보험회사.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윤혁 씨가 받은 보험금 청구 결과 안내서입니다. 제3의료자문 결과 암이 아니라 경계성 종양으로 봐야 한다는 소견이 나와 경계성 종양 진단금인 200만 원만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제3의료자문이란 보험사가 계약한 자문의사에게 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소견을 묻는 것으로 피보험자의 의료 기록을 의사에게 보내면 의사가 자문료를 받고 소견서를 써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문료는 한 건에 20-3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험사가 윤 씨의 수술까지 한 주치의의 진단서는 믿지 않고 의료 기록만 본 자문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지급할 보험금을 깎은 겁니다. 암을 진단한 고려대병원은 거듭 경계성 종양이 아니라 암이 맞다고 확인해줬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암이라고 인정하는 거고요. 저희 교수님도 확실히 암이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레이드 1이라는 거는 암에만 붙습니다. 보험사는 경계성 종양이란 주장을 고수한 채 어느 의사의 자문을 받았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의사가 어떤 의사냐, 어디 의사냐, 어디 병원이냐 알려달라고 그렇게 3개월 동안 싸웠죠. 의사에 풀어보시라고. 그거를 끝까지 안 알려서 결국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3개월 만에 자문병원을 알아낸 윤혁 씨. 해당 의사에게 경계성 종양이라고 진단한 이유를 묻자 의사는 돌연 암이 맞다며 말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암이라는 그 설명이 있어요. 여기에 녹취가. 녹취를 들려주니까 그때 다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면서 경계성 종양을 취하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보험회사는 그제서야 800만 원의 암 진단금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보험사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는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14년 말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뇌경색 진단을 받은 이동원 씨도 지금까지 뇌경색 진단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뇌경색의 진단 근거가 없다는 게 의료자문 소견이었습니다. 그 자문의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판정을 내가 믿으라? 그거는 좀 얼토당토 않은 소리 같아. 전문의들은 뇌질환의 경우 특히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 기록만으로 판단한 자문의의 소견보다는 직접 진찰한 주치의의 소견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증상의 어떤 느낌이랄까 세부적인 걸 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걸 복사해서 갖다 주면 제3자는 저라고 해도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렵다라는 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을 못 받거나 삭감당하였다면 10중 8구는 보험회사 의료자문 의사의 엉터리 의료자문서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피해자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보험금을 청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금이란 보험회사가 여러분에게 그냥 주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다달이 보험회사에 지불한 보험료의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야만 하는 돈입니다. 내가 무슨 수로 보험회사를 이겨서 보험금을 받아내느냐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보험회사로부터 자문료 몇십만 원을 받고 진단받은 것이 암이 아니고 경계성 종양 또는 상피내암이라고 써준 의사, 영구장애가 아니고 한시장애라고 써준 의사,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 아니라고 써준 의사,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하였다고 써준 의사, 기왕증 기여도가 80%라고 써준 양아치 의사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문의사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보험회사에 물어봐서는 죽어도 자문의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자문의사의 이름은 개인정보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자문의사를 찾는 첫 번째 방법은 앞서 본 영상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은 윤 모 씨처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의료자문서를 작성해준 의사의 소속 병원을 알아내어 해당 병원을 방문해서 직접 의사를 찾는 방법입니다. 찾아서 나를 치료한 의사는 암이라고 그러는데 경계성 종양이라고 의료자문서를 써준 근거가 뭐냐고 따지고 나를 치료한 의사는 영구장애라고 그러는데 한시장애라고 의료자문서를 써준 근거가 뭐냐고 집요하게 따지면서 항의를 해야 합니다. 자문의사를 찾는 두 번째 방법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 보험회사에게 의료자문서와 관련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려고 하니 자문의사의 소속 병원과 이름을 밝히라고 성명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판사님이 보험회사에게 자문의사의 소속 병원과 이름을 밝히라고 명령하면 보험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절차를 잘 모르겠다면 저희 같은 보험소송 전문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은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처방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부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더욱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 지급할 목적으로 의료자문제도를 악용하고 있어서 더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험회사들 말고 과연 대한민국 어느 기관이 대한민국의 의료법 체계 하에서 수행된 진단과 진료 내용을
부정한단 말입니까? 보험회사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도 아니고 의료인도 아닌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와 진료 내용을 부정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서든 의사 자격이 있는 자문의사로부터 엉터리 의료자문을 받아내려고 안달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험업법 하에서는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시행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85조 규정에 따라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고 손해사정업체는 보험업법 제188조 및 제189조 규정에 의거 완전 독립된 지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뒤 그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업 감독 규정 제9-21조 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스스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손해사정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손해사정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손해사정 과정에서 의료자문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손해사정업체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지위에서 의료자문을 해야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가 직접 의료자문을 진행하고 그 의료자문 결과를 손해사정업체에 하달해서 그에 상응하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위법입니다. 의료자문을 손해사정업체가 독립적으로 하였는지 보험회사가 가로채서 하였는지는 의료자문서의 상단 기재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의료자문서를 회신받은 기관이 손해사정업체로 기재되어 있는지 보험회사로 기재되어 있는지 보면 됩니다. 실망스럽지만 대부분의 의료자문서 회신기관은 무슨 보험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의료자문을 해서는 안 되는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시행하고 그 의료자문서를 손해사정업체에 하달하여 의료자문서 기재 내용을 토대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이어서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 규정에서 정한 손해사정 제도를 뿌리채 부정하는 불법 행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병원은 자신을 숨기고 보험회사 의료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의료자문은 의사 개인이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료자문을 대학병원에서 했는지 의사 개인이 했는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보험회사가 내미는 의료자문서 말미에 병원 직인이 찍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자문 비용이 대학병원 계좌로 송금됐는지 의사 개인 계좌로 송금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천만 원의 보험금이 걸린 사안에서 의사 개인이 의료자문을 해놓고도 대학병원이 의료자문을 한 것처럼 보험계약자를 기망하는 것은 곧 사기 행위입니다. 보험회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마음만 먹이면 얼마든지 보험회사들의 불법 의료자문 행위를 적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관련 직원 및 임원을 징계 처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천만 보험계약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험회사들의 불법 행위 및 횡포 사실에 대하여 저희 손해사정사 변운년 TV는 보험회사들의 어떠한 금전적 유혹과 탄압이 있더라도 관련 보도를 성실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보험회사는 위법한 수단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삭감 지급의 명분을 만들어내느라 매우 분주합니다. 만약 의료자문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거나 삭감당하였다면 보험회사가 내미는 보험금 부지급 동의서나 삭감 지급에 동의하는 동의서 등에 서명해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즉각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